87회 때 고유동 공구리 나왔어요. 예,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게 고내구 공구리가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내구 공구리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갖다가, 우리가 듀라크리트요. 듀러블 콘크리트다. 그래서, 내구성이 큰, 그럴 때 내구성이 좋은, 그럴 때 우리가 내구성이 좋은, 이럴 때 우리가 듀러블, 이렇게 쓰거든요. 듀러블 콘크리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다 듀라크리트 이렇게 얘기해요. 듀라크리트. 근데 노골적으로 영어로다가 듀라크리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내구 공구리는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났다 하더라도 꼭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듀라크리트는 정의가 개념이 뭐냐? 두 번째는요, 듀라크리트의 특징이 뭐냐? 세 번째는요, 듀라크리트의 설계 기준, 뭐 이렇게 쓰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듀라크리트는 염, 중, 알, 동, 황에 견디는 능력이 큰 콘크리트를 우리가 뭐라냐면 듀라크리트라고 한다. 이게 답이에요. 듀라크리트라고 한다. 우리가 내구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내구란 말은 염중알동황에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구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특징은 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이거 특징은 뭐냐면요, 철근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철근이 부식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공구리 부식이 안 되는 겁니다.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열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내구성이 저하가 안 돼. 그게 열화 방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예, 그 다음에 요러다 보니까 강도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 수축이 적어요. 균열이 적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고내구는 온도 균열이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써 있지만, 이거의 특징은 여러분들은 어렵게 올라가지 마세요. 염해에 의한 부식이 적어요. 중성화에 의한 부식이 적습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요. 알칼리 골재 반응이 적어요. 그 다음에 동결 융해에 영향이 적습니다. 고내구 공구리를 만들면요, 황산염에 의한 침식에 강해요. 이거에 의한 철근 부식이 적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100년 후에 이렇게 좋다 보니까요, 100년 후에 철근이 부식이 되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9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 부식될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 이하입니다. 부식이 될 확률이 100년 후에 10% 이하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구성 검토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염중알동항, 이게 염중알동항. 지난번에 81회 때 대우건설의 윤성미 차장이 합격할 때 이거를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내구성 시공 이전에 검토한 내구성 검토 항목에 대해서, 내구성 평가 항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내구성 평가 항목에는요, 염중알동항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정 3번에 가서 내구성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해양 공구리에서 내구성 설계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재료 두 번째 배합, 요거 여기에서 주로 시멘트 뭘 쓰느냐, 공기량을 몇 프로로 하느냐, 여기서 물 시멘트비를 몇 프로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물 시멘트를 보통 35% 이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는 무조건 저발열 시멘트 써야 됩니다. 저발열 시멘트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화재료는요, 고성능 A 감수제를 써야 돼요. A 감수제를 쓰고, 그 다음에 공기량은
6%, 4 내지 우리가 보통 6%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내구성 설계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시공에서 거푸지, 그 다음에 동바리, 그 다음에 줄눈, 그 다음에 철근, 그 다음에 양생 이런 게 있는데요. 줄눈은요, 이음부를 두면 안 돼요. 미설치합니다. 어디에서 그러냐? 비말대 구간에서는 절대로 이음부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철근은요, 에폭시 코티드 리발로 써야 돼요. 에폭시 코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구리에 콘크리트의 표면 피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묻지 않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유리 섬유 같은 걸로 표면 피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복장, 우리 강제 같은 경우는 도복장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도복장에는 유기 라이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무기 라이닝이라는 게 있죠. 유기 라이닝, 그 다음에 무기 라이닝,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양생은 무조건 증기 양생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고내구 공구리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양생이 증기 양생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내가 얘기한,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 기준 강도가 있어요. 설계 기준 강도를 반드시 350, 35 MPa 이상 해야 됩니다. 이게 도로교 설계 기준에나 도로교 설계 시방서에 있는 얘기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설치해야 될 구조물이 염해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중성화에 영향을 세게 받는다든지 황산염에 의한 침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해중 교각, 어떤 그 다음에 방파제, 그 다음에 안병, 이런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 기준 강도는 무조건 350 강도, 물 시멘트 비율을 35% 이하, 공기량을 6% 이상. 그래서 내구성 지수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구성 지수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시멘트가 크잖아요. 그러면 내구성 지수가 작아져요. 응? 여러분 알죠? 그 다음에 공기량이 크면은요, 공기량을 많이 넣어. 우리가 배합을 할 때, 그러면 내구성 지수가 이렇게 커집니다. 여기가 내구성 지수야. 이런 말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죠. 이런 게 듀라크리티에 대해서 쓸 때는 이 정도 딱 쓰시면은